안녕하세요, 여러분. 공술의 인생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잊을 수 없는 장소가 하나쯤 있습니다. 누군가와 약속했던 곳, 헤어졌던 곳, 혹은 마지막으로 손을 잡았던 곳. 오늘의 주인공 춘호도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해안선 폐역. 50년 전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인 윤정희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곳입니다. 언젠가 여기서 다시 만나자. 두 사람은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삶 속으로 흩어지며 연락도 끊겼고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춘호는 다른 여자와 결혼했고 딸을 낳았고 평범한 가장으로 살았습니다.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는 그 약속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일부러 잊은 척 견뎠습니다. 배신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우편함에서 동네 소식지를 꺼낸 춘호는 한 줄의 기사를 보고 멈칫합니다. 해안선 폐역, 다음 달 철거. 그 순간 5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기억이 깨어납니다. 젊은 날의 약속이, 이루지 못한 만남이, 그리고 잊은 척 살았던 첫사랑이. 이제 철거되면 영원히 사라질 그곳. 춘호는 결심합니다. 가자. 늦기 전에. 과연 춘호는 그곳에서 무엇을 만날까요? 그저 낡은 폐역뿐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더 있을까요? 늦었지만 그래서 더 간절한 여정. 지금부터 잊혀진 약속의 장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내렸다. 가랑비가 아니라 굵은 빗줄기였다. 춘호는 우산도 쓰지 않고 현관 앞 우편함으로 걸어갔다. 어차피 몇 걸음이면 되는 거리였다. 우편함을 열자 몇 장의 광고지와 동네 소식지가 들어 있었다. 광고지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소식지만 들고 집으로 들어왔다. 거실 소파에 앉아 소식지를 펼쳤다. 별 내용은 없었다. 동네 행사 안내, 재활용 분리수거 일정, 새로 생긴 음식점 소개.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춘호의 손이 멈췄다. 작은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해안선 폐역, 다음 달 15일 철거 예정. 춘호는 숨이 막혔다. 소식지를 떨어뜨릴 뻔했다. 해안선 폐역.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저릿해지는 곳이었다. 춘호는 기사를 자세히 읽었다. 1960년대 개통되어 지역 주민들의 발이 되어 주었던 해안선 폐역이 다음 달 15일 철거됩니다. 2005년 운행 중단 이후 20년 넘게 방치되어 온 이 역은 안전 문제로 인해 결국 철거가 결정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춘호는 소식지를 무릎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계속 내렸다. 하늘은 회색빛이었다. 해안선 폐역. 50년 전 그곳에서 정희와 마지막으로 만났었다. 아니, 정확히는 만나지 못했다. 춘호만 혼자 갔었다. 정희는 오지 않았다. 아니, 올 수 없었던 것이다. 그 후로 연락도 끊겼다. 편지도 오지 않았다. 춘호는 그렇게 정희를 잊으려 했다. 아니, 잊은 척했다. 다른 여자를 만났다. 결혼했다. 딸을 낳았다. 평범한 가장으로 살았다. 아내 순이는 좋은 사람이었다. 조용하고 다정했다. 춘호를 잘 이해해줬다. 3년 전 순이가 세상을 떠났다. 폐암이었다. 임종 전 순이는 춘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가봐요. 나 걱정하지 말고. 무슨 소리야? 어딜 가? 아니, 그냥 혹시 못 간 곳 있으면 가보라고. 순이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춘호의 마음속에 무언가 남아있다는 것을. 하지만 춘호는 끝내 가지 못했다. 해안선역에 배신처럼 느껴졌다. 순이에게. 그렇게 또 3년이 흘렀다. 그리고 오늘 철거 소식을 본 것이다. 춘호는 소파에서 일어나 책장으로 갔다. 책장 맨 위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다. 낡은 시계, 만년필,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 상자를 꺼내 열었다. 안에는 사진 몇 장과 편지 몇 통이 들어 있었다. 맨 위에 사진을 꺼냈다. 흑백 사진이었다. 젊은 춘호와 정희가 나란히 서 있었다. 둘 다 20살쯤 되어 보였다. 웃고 있었다. 배경은 바다였다. 해안선역 근처의 바다. 춘호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다. 정희는 참 예뻤다. 짧은 머리에 환한 미소. 그리고 눈빛이 맑았다. 세상 모든 것을 믿는 듯한 눈빛. 춘호는 사진을 내려놓고 편지 하나를 꺼냈다. 봉투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내 펼쳤다. 정희의 글씨였다. 편지 날짜는 1975년 6월 15일이었다. 춘호는 편지를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상자 맨 아래에 있는 작은 종이 하나를 꺼냈다. 쪽지였다. 손바닥만 한 크기. 오래전 접었다 펴다 해서 귀퉁이가 해져 있었다. 펼쳐보니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다음 봄 해안선역에서 같은 시간 같은 플랫폼. 약속? 정희의 글씨였다. 그리고 그 아래 춘호가 나중에 연필로 덧붙인 글씨도 있었다. 지키지 못한 약속? 하지만 잊지 않은 약속. 춘호는 쪽지를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다. 1976년 봄이었다. 춘호는 해안선역에 갔었다. 약속한 시간, 약속한 플랫폼에서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3시간. 정희는 오지 않았다. 춘호는 그날 7번 기차를 보냈다. 하지만 끝내 혼자 돌아왔다. 그 후로 정희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편지도 전화도. 춘호는 정희 집에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답장이 없었다. 몇 달 후 정희 친구에게서 소식을 들었다. 정희는 다른 곳으로 이사 갔어. 집안 사정이 안 좋아졌대. 그게 마지막이었다. 춘호는 쪽지를 다시 접어 상자에 넣었다. 상자를 닫고 서랍에 다시 넣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동네 소식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춘호는 소식지를 집어들고 다시 읽었다. 다음 달 15일 철거. 한 달 남았다. 춘호는 결심했다. 가야겠다. 늦기 전에. 그날 밤 춘호는 책상 앞에 앉았다.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냈다. 거의 쓰지 않는 다이어리였다. 펜을 들고 첫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다. 가자. 늦기 전에. 글씨가 떨렸다. 손이 떨려서였다. 춘호는 다이어리를 덮고 창밖을 봤다. 비는 그쳤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다. 내일은 날씨가 좋을 것 같았다. 춘호는 침대에 누웠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희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결혼했을까? 아이는 있을까? 나를 기억이나 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한참 후에야 잠이 들었다. 꿈을 꿨다. 젊은 시절의 꿈이었다. 춘호와 정희가 기차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춘호야, 저기 봐. 바다야. 정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웃었다. 응, 예쁘다. 우리 평생 이렇게 같이 다니자. 그래, 약속.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춘호는 그 따뜻함을 느끼며 웃었다. 그런데 갑자기 정희가 사라졌다. 손에서 따뜻함이 사라졌다. 정희야. 춘호가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다. 기차는 계속 달렸다. 혼자. 춘호는 꿈에서 깼다. 식은땀이 흘렀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다. 다시 잠들 수 없을 것 같았다. 춘호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물을 한 잔 마셨다.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다. 오늘부터 준비하자. 춘호는 마음을 먹었다. 해안선역에 가기 위한 준비. 몸도 마음도. 아침이 되었다. 춘호는 씻고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을 봤다. 72세 노인이 거울 속에 있었다. 주름이 많았다. 머리는 희끗희끗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아직은 괜찮아. 춘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식탁에 앉아 간단히 아침을 먹었다. 토스트 한 조각, 우유 한 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했다. 딸한테 말해야 하나. 딸 서연은 서울에 살고 있었다. 한 달에 한두 번 전화를 했다. 가끔 찾아오기도 했다. 춘호는 휴대전화를 들었다. 서연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렸다. 여보세요? 아빠? 응, 서연아. 나야. 어머, 아빠가 먼저 전화하시다니. 무슨 일 있어요? 춘호는 잠시 망설였다.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정말요? 아빠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멀쩡해. 그럼 다행이고요. 저 요즘 바빠서 자주 못 갔는데 이번 주말에 갈게요. 아니, 괜찮아. 바쁘면 안 와도 돼. 그래도 가야죠. 아빠 혼자 계시는데. 춘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아, 있잖아. 네. 나 바다 쪽에 좀 다녀오려고 하는데.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바다요? 갑자기 왜요? 그냥 예전 기억이 좀 있어서. 무슨 기억인데요? 춘호는 대답을 삼켰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옛날에 자주 갔던 데가 있거든. 거기 철거된다고 해서. 아, 그렇구나. 서연은 한숨을 길게 뱉었다. 아빠 다녀오세요. 필요한 건 뭐든 말하고. 그래, 고맙다. 근데 혼자 가시는 거예요? 응. 괜찮으시겠어요? 혹시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야. 혼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알겠어요.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몸 안 좋으시면 바로 연락하고요. 그래, 걱정 마. 전화를 끊었다. 춘호는 한숨을 쉬었다. 말은 했지만 뭔가 후련하지 않았다. 서연에게 전부 말하지 못한 것 같았다. 정의 이야기를, 약속 이야기를.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었다. 점심때가 되었다. 춘호는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현관벨이 울렸다. 누구지? 춘호는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었다.
이웃 순자 할머니가 서 있었다. 춘호 씨 계세요? 아, 순자 씨. 들어오세요. 순자는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다. 이거 좀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제가 김치 담갔거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춘호는 김치통을 받아 냉장고에 넣었다. 차 한잔 하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나가야 해서. 순자는 춘호를 자세히 봤다. 근데 오늘 얼굴이 좀 다르네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별일 없어요. 거짓말 마세요. 나이 먹으면 얼굴에 다 나와요. 춘호는 웃었다. 사실 여행 좀 다녀올까 해서요. 여행? 어디로? 바다 쪽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죠. 바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네, 그래서요. 순자는 춘호의 어깨를 툭 쳤다. 춘호 씨, 사람은 결국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 번쯤 가야 후회가 덜해요. 맞아요. 이번엔 가보려고요. 잘 생각하셨어요. 다녀오세요. 그리고 마음 편히 다녀오세요. 고맙습니다, 순자 씨. 순자는 장바구니를 들고 나갔다. 춘호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다. 순자의 말이 마음에 남았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맞았다. 이건 마음이 시키는 일이었다.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춘호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다. 해가 밝았다. 구름 한 점 없었다. 내일부터 준비하자. 춘호는 다짐했다. 기차표를 알아보고 짐을 싸고 마음을 정리하자. 그리고 가자. 해안선역으로. 50년 만에. 늦었지만 그래도 가자. 철거되기 전에. 춘호는 눈을 감았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 두려움인지 기대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춘호는 다이어리를 다시 펼쳤다. 두 번째 줄을 적었다. 정희야, 이제 가볼게. 50년 늦었지만. 글씨가 여전히 떨렸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다. 춘호는 다이어리를 덮고 창밖을 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내일은 좋은 날이 될 것 같았다. 새로운 시작의 날. 다음 날 아침 춘호는 일찍 일어났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이었다. 아침을 먹고 현관을 나섰다. 날씨가 좋았다. 햇살이 따뜻했다. 버스를 타고 기차역으로 갔다. 30분쯤 걸렸다. 역에 도착해 매표소로 갔다. 어디까지 가세요? 창구 직원이 물었다. 해안선역이요. 해안선역이요? 거기 폐역 아닌가요? 춘호는 잠시 당황했다. 아, 그럼 가장 가까운 역은 어디죠? 송림역이 제일 가까워요. 거기서 버스 타시면 돼요. 그럼 송림역으로 주세요. 언제 가실 건데요? 이번 주 금요일이요. 왕복이세요? 아니요, 편도로요. 직원이 표를 끊어줬다. 춘호는 표를 받아 지갑에 넣었다. 금요일. 사흘 후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춘호는 마트에 들렀다. 여행 가방이 필요했다. 오래된 가방은 손잡이가 부러져 있었다. 마트에서 작은 캐리어 하나를 샀다. 비싸지 않은 것으로. 집에 돌아와 캐리어를 거실에 놓았다. 이제 뭘 싸지? 춘호는 생각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약. 그리고 상자. 상자는 꼭 가져가야 했다.
정희의 사진과 편지가 들어있는 상자. 침실로 가서 옷장을 열었다. 입을 만한 옷을 몇 벌 꺼냈다. 셔츠, 바지, 점퍼, 세면도구도 챙겼다. 칫솔, 치약, 비누, 약통도 확인했다. 혈압약과 소화제, 그리고 책장으로 가서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어 안을 확인했다. 사진, 편지, 쪽지 모두 그대로 있었다. 상자를 조심스럽게 캐리어에 넣었다. 짐 싸기를 마치고 춘호는 소파에 앉았다. 이제 뭘 하지? 사흘이 남았다. 그냥 기다리기엔 긴 시간이었다. 춘호는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하지만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자꾸 다른 생각이 들었다. 정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혹시 나를 기억이나 할까? 아니, 기억한다 해도 만나고 싶어 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저녁때가 되었다. 춘호는 냉장고를 열었다. 순자가 준 김치가 있었다. 밥을 지어 김치찌개를 끓였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휴대전화를 보니 서연이었다. 여보세요? 아빠, 저예요. 응, 서연아. 오늘 표 사셨어요? 금요일 표 샀어. 금요일이요? 그럼 모레네요. 그래. 전화 너머로 서연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 아빠,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뭐가? 아니, 그냥 갑자기 여행 가신다고 하셔서요. 춘우는 잠시 침묵했다. 서연아. 네. 아빠가 엄마한테 미안한 일 하는 거 아니겠지?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서연이 말했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살아계셨어도 가라고 하셨을걸요. 그럴까? 당연하죠. 아빠 마음 정리하는 거잖아요. 춘우는 목이 메었다. 고맙다, 서연아. 뭐가요? 당연한 건데. 너 같은 딸 둬서 아빠는 행복해. 아빠,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고맙다는 말하고 싶어서. 서연은 웃었다. 알았어요. 그럼 아빠 조심히 다녀오시고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그래, 알았어. 아빠 사랑해요. 춘우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도 사랑한다. 전화를 끊고 춘우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서연의 말이 마음에 남았다. 엄마가 살아계셨어도 가라고 하셨을걸요. 맞았다. 순이라면 그랬을 것이다. 춘우는 거실 한쪽에 모셔둔 순이의 영정 사진을 봤다. 사진 속 순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여보. 춘우는 사진에 말을 걸었다. 나 금요일에 좀 다녀올게. 예전에 못 간 데가 있어서.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당연했다. 미안해. 당신 살아있을 때 말 못했어. 춘우는 사진 앞에 섰다. 이번에 다녀오면 다 정리할게. 그리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게.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이 더 길었고 더 소중했어. 춘우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그러니까 걱정 마. 나 곧 돌아올 거야. 그날 밤 춘우는 또 꿈을 꿨다. 이번엔 순이가 나왔다. 젊은 시절의 순이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여보, 어디 가요? 순이가 물었다. 응, 잠깐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와요. 나 여기서 기다릴게. 고마워.
춘호는 순이를 안았다. 따뜻했다. 순이는 춘호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요. 당신이 가야 할 곳이면 가야죠. 미안해. 미안할 것 없어요.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거죠. 순이는 미소를 지었다. 그 사람한테 인사 잘하고 와요. 그리고 이제 놓아줘요. 응, 그럴게. 춘호는 꿈에서 깼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다. 순이가 허락해 준 것 같았다. 목요일이 되었다. 춘호는 집안을 정리했다. 냉장고를 비우고 화분에 물을 주고 쓰레기를 버렸다. 그리고 이웃 순자에게 잠깐 다녀온다고 말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춘호 씨, 네, 고맙습니다. 혹시 열쇠 하나 맡아둘까요? 혹시 모르니까. 아, 그럼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연하죠. 춘호는 집 열쇠 하나를 순자에게 건넸다. 제가 가끔 와서 환기도 시켜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면 출발이었다. 춘호는 소파에 앉아 TV를 봤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다. 자꾸 내일 일이 생각났다.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 50년 만에 가는 게 맞을까? 정의가 있을까, 없을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가야 해. 결정했잖아. 춘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 일찍 일어나야 했다. 내일이면 저 바다를 보겠지.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춘호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다시 침대에 누웠다. 이번엔 조금 나았다. 눈이 감겼다. 잠들기 직전 춘호는 중얼거렸다. 정희야, 내일 갈게. 금요일 아침이 밝았다. 춘호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다. 평소보다 신경 써서 입었다. 깨끗한 셔츠에 회색 바지, 그리고 네이비 점퍼. 거울을 보니 괜찮아 보였다. 간단히 토스트를 먹고 우유를 마셨다. 캐리어를 확인했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다. 시계를 보니 6시였다. 기차는 9시였다. 아직 시간이 있었다. 춘호는 거실을 한 바퀴 돌았다. 순이의 사진 앞에 섰다. 여보, 다녀올게. 걱정 마. 사진 속 순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춘호는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 캐리어를 끌고 계단을 내려갔다. 기차역까지 30분. 춘호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 길을 50년 전에도 지나갔었지. 그때는 정의와 함께였는데 기억이 되살아났다. 1974년 여름이었다. 춘호와 정희는 처음으로 함께 바다에 갔었다. 기차를 타고 해안선역에서 내려 바닷가를 걸었다. 춘호야, 바다 처음이야? 응, 처음이야. 나도. 우리 첫 바다네. 정희는 신이 나서 뛰어다녔다. 춘호는 그런 정희를 보며 웃었다. 행복했다. 버스가 기차역에 도착했다. 춘호는 캐리어를 끌고 내렸다. 역사 안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이 제법 많았다. 주말 여행을 가는 사람들인 것 같았다. 춘호는 대합실에 앉아 기차를 기다렸다. 손목시계를 봤다. 8시 반. 30분 남았다. 승객 여러분, 구시 송림행 열차가 곧 들어옵니다. 춘호는 일어섰다. 캐리어를 끌고 플랫폼으로 나갔다. 기차가 들어오고 있었다. 긴 기차였다.
사람들이 줄지어 탔다. 춘우도 캐리어를 들고 올라탔다. 좌석을 찾아 앉았다. 창가 자리였다. 캐리어를 선반에 올렸다. 그리고 앉아서 창밖을 봤다. 사람들이 계속 타고 있었다. 곧 기차가 출발했다.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역을 벗어나자 속도가 붙었다.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지나갔다. 빌딩들, 아파트들, 공장들. 그리고 점점 시골 풍경으로 바뀌었다. 논밭, 작은 집들, 산. 춘우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야. 50년 만의 여행. 정희야, 나 지금 가고 있어. 기차는 계속 달렸다. 남쪽으로 바다를 향해. 춘우의 마음은 벌써 그곳에 가 있었다. 해안선역. 잊혀진 약속의 장소. 기차는 시속 100km로 달렸다. 완행열차라 느렸지만 춘우는 오히려 좋았다. 천천히 가는 게 마음에 맞았다. 급할 것도 없었다. 창밖으로 풍경이 천천히 지나갔다. 벼 이삭이 고개를 숙인 눈이 보였다. 가을이 무르익고 있었다. 지붕 낮은 집들이 물러났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굴뚝들. 춘우는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72세 노인의 얼굴. 하지만 눈매 속 어딘가에는 아직 남아 있었다. 젊은 날의 흔적이. 나도 늙었구나. 춘우는 생각했다. 50년이 흘렀다. 20살이었던 청년이 이제 72이 되었다. 정희도 똑같이 늙었을 것이다. 정희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상상이 안 됐다. 20살 정희의 얼굴만 기억에 남아 있었다. 기차가 작은 역 하나를 지났다. 시골역이었다. 플랫폼에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다. 손을 흔들고 계셨다. 춘우도 모르게 손을 흔들어 줬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다. 기차는 다시 달렸다. 춘우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마셨다. 목이 말랐다.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았다. 옆자리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이어폰을 끼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춘우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 때는 저런 게 없었는데. 1970년대에는 휴대전화도 이어폰도 없었다. 편지를 썼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 지금보다 불편했지만 어쩌면 더 진솔했을지도 모른다. 춘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아침에 상자에서 꺼내 가져온 것이었다. 정희가 보낸 편지. 봉투를 열고 편지를 꺼내 읽었다. 춘우야, 어제 시험 어땠어? 너 떨어졌다고 전화로 말하던데 괜찮아? 속상하겠다. 근데 괜찮아. 한번 실패한다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잖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나도 요즘 힘들어. 집안 형편이 안 좋아져서 아르바이트 시작했어. 근데 괜찮아. 우리 버티면 되지. 춘우야, 약속 기억하지? 다음 봄에 바다 가기로 했잖아. 그때까지 우리 힘내자. 같은 기차 타고 같은 역에서 내려서 같은 바다 보자. 약속이야. 정희가. 편지 날짜는 1975년 11월 18일이었다. 춘우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때 춘우는 대학 입시에 떨어졌었다. 좌절했었다. 앞이 막막했었다. 하지만 정희가 위로해줬다.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춘우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듬해 대학에 합격했다. 하지만 정희와의 약속은 지키지 못했다. 1976년 봄, 정희가 오지 않았던 것이다. 아니, 올 수 없었던 것이다. 춘우는 편지를 접어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창밖을 봤다. 산이 보였다. 터널을 지나고 있었다. 어둠 속을 달리다가 다시 밝은 곳으로 나왔다. 그때 춘우는 깨달았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았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 다시 빛이 오는 것. 정희와 헤어진 것도 터널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터널을 빠져나오려는 것 같았다. 기차는 계속 달렸다. 1시간쯤 지났을까? 차장이 지나가며 말했다. 다음 역은 해평입니다. 춘우는 귀를 기울였다. 해평? 송림 바로 전 역이었다. 이제 곧 도착이었다. 춘우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기차가 속도를 줄였다. 해평역에 들어서고 있었다. 몇 명이 내렸다. 그리고 몇 명이 탔다. 다시 출발했다. 이제 송림까지 30분. 춘우는 창밖을 보며 기억을 되살렸다. 1974년 여름 정희와 함께 이 길을 왔었다. 기차 안에서 정희가 말했었다. 춘우야, 바다 냄새 나지 않아? 아직 안 나는데? 나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정희는 웃었다. 그리고 창밖을 가리켰다. 저기 봐. 갈매기다. 정말 갈매기가 날고 있었다. 바다가 가까워진 거야. 정희는 신이 났다. 춘우도 덩달아 신이 났다.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다. 아무 걱정 없이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던 시절. 춘우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기억은 남는다. 그리고 그 기억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다. 안내방송이 나왔다. 곧 송림역에 도착합니다. 내리실 분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는 일어섰다. 선반에서 캐리어를 내렸다. 무겁지 않았다. 별로 들어있지 않았으니까. 기차가 속도를 줄였다. 플랫폼이 보이기 시작했다. 송림역이었다. 작은 역이었다. 사람이 많지 않았다. 기차가 멈췄다. 문이 열렸다. 춘우는 캐리어를 끌고 내렸다. 발이 플랫폼에 닿는 순간 춘우는 느꼈다. 돌아왔구나. 50년 만에 역사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눈부셨다. 춘우는 손으로 햇빛을 가렸다. 주변을 둘러봤다. 많이 변해 있었다. 50년 전과는 달랐다. 새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고 도로도 넓어져 있었다. 하지만 공기만큼은 똑같았다. 바다 냄새가 났다. 춘우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짠 냄새, 비린 냄새, 바다의 냄새, 그리고 어딘가에서 갈매기 우는 소리가 들렸다. 춘우는 미소를 지었다. 돌아왔어. 정희야. 역 앞에 택시들이 서 있었다. 춘우는 택시 한 대에 다가갔다. 아저씨, 해안선역 가시나요? 기사가 고개를 돌렸다. 해안선역요? 거기 폐역인데요. 알아요. 그래도 가고 싶어서요. 기사는 잠시 춘우를 봤다. 추억이 있으신가 보네요. 네. 옛날 생각이 나서요. 알겠습니다. 타세요. 춘우는 뒷자리에 탔다. 캐리어는 트렁크에 넣었다. 택시가 출발했다. 거기까지 한 2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천천히 가주세요. 급할 거 없어요. 알겠습니다. 택시는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파란 바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춘우는 창문을 조금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바다 냄새와 함께 춘우는 눈을 감고 바람을 맞았다. 50년 전 정희와 함께 맡았던 바람. 똑같았다. 손님, 여기 자주 오셨어요? 기사가 물었다. 아니요. 오래전에 한 번 왔었어요. 얼마나 오래전인데요? 50년쯤요. 기사가 놀랐다. 50년이요? 와, 진짜 오래됐네요. 그러게요. 저도 믿기지 않네요. 그럼 많이 변했겠는데요? 그럴 거예요. 근데 바다는 똑같네요. 기사가 웃었다. 맞아요. 바다는 안 변하죠. 춘우도 웃었다. 그렇다. 바다는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늙고 건물은 부서지고 길은 바뀌어도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파도를 보낸다. 택시는 계속 달렸다. 작은 어촌 마을을 지났다. 그물을 손질하는 어부들이 보였다. 그리고 언덕을 하나 넘었다. 저 멀리 무언가 보였다. 낡은 건물, 부서진 간판, 해안선역이었다. 춘우는 가슴이 뛰었다. 저기요. 저기가 해안선역이에요. 네, 맞아요. 저기 도착했습니다. 택시가 역 앞에 멈췄다. 춘우는 요금을 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트렁크에서 캐리어를 꺼냈다. 택시는 떠났다. 춘우는 혼자 남았다. 그리고 역을 바라봤다. 해안선역. 50년 만에 다시 본 그곳. 많이 변해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깨진 유리창, 녹슨 철문, 간판도 반쯤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형태는 알아볼 수 있었다. 춘우는 천천히 역으로 다가갔다. 철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살짝 밀자 삐걱거리며 열렸다. 안으로 들어갔다. 대합실이 보였다. 벤치들이 줄지어 있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매표소 창구는 텅 비어 있었다. 춘우는 대합실을 천천히 걸었다. 발소리가 메아리 쳤다. 벽에 낡은 시간표가 붙어 있었다. 2005년 시간표였다. 운행 중단되기 직전의 것. 춘우는 시간표를 보며 생각했다. 20년 동안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구나. 플랫폼으로 나가는 문을 밀었다. 문이 열렸다. 플랫폼이 나타났다. 길고 낡은 플랫폼. 선로는 녹슬어 있었다. 잡초가 자라고 있었다. 하지만 형태는 그대로였다. 춘우는 플랫폼을 천천히 걸었다. 캐리어 바퀴가 콘크리트 위를 굴러갔다. 바람이 불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춘우는 플랫폼 끝까지 걸어갔다. 그리고 멈췄다. 바다가 보였다. 플랫폼 너머로 펼쳐진 바다. 파란 물결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춘우는 캐리어를 세우고 바다를 바라봤다. 50년 전 이 자리에서 정희와 함께 바다를 봤었다. 춘우야, 바다 예쁘다. 정희가 소리쳤었다. 응, 정말 예쁘다. 우리 평생 잊지 말자. 오늘 이 바다. 응, 약속.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바다를 봤었다. 그때의 바다와 지금의 바다. 똑같았다. 춘우는 눈물이 났다. 50년이 지났지만 바다는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도 변하지 않았다.
정의를 향한 마음. 춘우는 플랫폼에 앉았다. 다리를 플랫폼 밖으로 내밀고 앉아서 바다를 봤다. 파도가 철썩거렸다. 갈매기가 날았다. 바람이 불었다. 모든 게 50년 전과 똑같았다. 아니, 하나만 달랐다. 정의가 없다는 것. 춘우는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다. 다음 봄 해안선역에서 같은 시간, 같은 플랫폼. 약속? 쪽지를 펼쳐들고 바다를 봤다. 정의야. 나왔어. 50년 늦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춘우는 느낄 수 있었다. 정의가 어딘가에서 듣고 있다는 것을. 바람 속에서, 파도 소리 속에서 춘우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과거와 현재가 섞였다. 젊은 시절의 기억과 지금의 현실이 겹쳤다. 그리고 춘우는 깨달았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약속을 지키는 순간. 늦었지만 그래도 온 것이다. 춘우는 쪽지를 가슴에 댔다. 정의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너 덕분에 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바람이 대답했다. 따뜻한 바람이 춘우의 뺨을 스쳤다. 춘우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진짜 여행은 이제부터였다. 춘우는 플랫폼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조금 저렸다. 오래 앉아 있었던 것 같다. 시계를 보니 1시간이 넘게 흘러 있었다. 캐리어를 끌고 플랫폼을 천천히 걸었다. 주변을 자세히 둘러봤다. 벽에는 낡은 광고판이 붙어 있었다. 색이 바래서 글씨가 잘 안 보였다. 국민음료 땡땡 사이다. 여관 깨끗하고 저렴합니다. 1990년대 광고들인 것 같았다. 춘우는 광고판을 보며 옛 기억을 떠올렸다. 1974년 여름 정의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도 이런 광고들이 있었다. 춘우야, 저거 봐. 아이스크림 광고야. 정의가 가리킨 곳에 아이스크림 광고가 있었다. 먹고 싶어? 응. 받아보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그럼 사줄게. 두 사람은 매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샀다. 그리고 플랫폼 벤치에 앉아 먹었다.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을 서둘러 먹으면서 웃었다. 춘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때가 좋았다. 플랫폼을 걸어 대합실로 돌아왔다. 벤치 하나에 앉았다. 캐리어를 열어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마셨다. 목이 말랐다. 바다바람이 생각보다 건조했다. 대합실은 고요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기차 소리도 사람 소리도 그저 바람 소리만 창문 틈으로 들어왔다. 춘우는 벤치에 기대 앉아 천장을 봤다. 천장에 물이 샌 자국이 있었다. 여기저기 얼룩져 있었다. 얼마나 오래 방치되었을까. 춘우는 가방에서 상자를 꺼냈다. 정의의 사진과 편지가 들어있는 상자. 상자를 무릎에 올려놓고 열었다.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춘우와 정의가 이역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배경에 해안선역 간판이 보였다. 50년 전 모습 그대로. 두 사람은 활짝 웃고 있었다. 춘우는 사진을 들고 주변을 봤다. 사진 속 배경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했다. 많이 변했다. 간판은 낡았고 벽은 허물어졌고 색은 바랬다. 하지만 여전히 같은 장소였다. 춘우는 일어나 대합실 중앙으로 갔다. 사진 속 위치를 찾으려 했다. 여기쯤이었나? 춘우는 서서 주변을 봤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어린 목소리였다. 춘우는 문 쪽을 봤다. 어린 남자아이가 서 있었다. 7살쯤 되어 보였다. 할아버지, 여기 뭐 하세요? 아이가 대합실 안으로 들어왔다. 응, 그냥 옛날 생각하러 왔어. 옛날 생각이요? 응.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여기 자주 왔거든.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곧 없어져요. 그래, 알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러 왔어. 아이는 춘우가 들고 있는 사진을 봤다. 그거 뭐예요? 사진이야. 옛날 사진. 보여주세요. 춘우는 웃으며 사진을 아이에게 보여줬다. 와, 할아버지 젊었을 때네요. 그래, 20살 때야. 옆에는 누구예요? 할아버지 친구야. 여자친구요? 춘우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응, 그런 셈이지. 지금은 어디 있어요? 잘 모르겠어.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거든.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왜요? 그냥 그렇게 됐어. 아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플랫폼을 가리켰다. 할아버지, 저쪽에 가면 바다 보여요. 그래, 봤어. 예쁘더라. 저 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어요. 내가 수영했어? 아니요. 엄마가 위험하대요. 춘우는 웃었다. 엄마 말 잘 들어야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주머니에서 조약돌 하나를 꺼냈다. 이거 바다에서 주웠어요. 동그란 조약돌이었다. 파도에 깎여서 매끈했다. 예쁘다. 할아버지 줄게요. 어머, 진짜? 네. 할아버지 착해 보여요. 춘우는 조약돌을 받았다. 손바닥만 한 크기. 따뜻했다. 고마워. 소중히 간직할게. 아이는 환하게 웃었다. 할아버지, 저 가봐야 해요. 엄마가 기다려요. 그래, 조심히 가. 아이는 대합실을 나가며 손을 흔들었다. 안녕히 계세요. 응, 안녕. 아이가 사라졌다. 춘우는 조약돌을 손에 쥐고 미소 지었다. 순수한 아이였다. 춘우는 조약돌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벤치에 앉았다. 상자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정희가 보낸 마지막 편지였다. 1976년 1월에 받은 편지. 봉투를 열고 편지를 펼쳤다. 춘우야, 새해 복 많이 받아. 올해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 나 요즘 집안 사정이 좀 안 좋아. 자세히는 말 못하겠지만 조금 힘들어. 근데 걱정 마. 나 잘 버틸 수 있어. 우리 약속 기억하지? 봄에 바다 가기로 했잖아. 해안선역에서 만나자. 4월 15일 오후 3시. 같은 플랫폼에서 꼭 나올게. 기다려줘. 정희가. 춘우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아팠다. 꼭 나올게. 하지만 정희는 나오지 못했다. 아니, 나오지 않았다. 춘우는 그날을 기억했다. 1976년 4월 15일 오후. 춘우는 이 플랫폼에서 기다렸다. 3시부터 저녁까지. 정희는 오지 않았다. 기차가 7번 지나갔다. 사람들이 타고 내렸다. 하지만 정희는 없었다. 춘우는 결국 혼자 돌아갔다. 다음 날도 왔다. 그 다음 날도. 일주일 동안 매일 왔다. 하지만 정희는 나타나지 않았다. 편지도 오지 않았다. 전화도 없었다. 춘우는 정희 집에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답장이 없었다. 한 달 후 정희 친구를 통해 소식을 들었다.
정희는 이사 갔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 그게 마지막이었다. 춘우는 편지를 접어 상자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상자에서 작은 쪽지를 깨냈다. 다음 봄 해안선역에서 같은 시간 같은 플랫폼. 약속? 정희의 글씨. 그 아래 춘우가 나중에 적은 글씨. 지키지 못한 약속. 하지만 잊지 않은 약속. 춘우는 쪽지를 오래 들여다봤다. 50년 동안 간직한 쪽지. 접었다 펴다를 수없이 반복한 쪽지. 귀퉁이가 해지고 글씨가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춘우는 일어나 플랫폼으로 다시 나갔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오후 4시쯤 되는 것 같았다. 플랫폼 끝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다. 바람이 불었다. 쪽지가 펄럭였다. 춘우는 쪽지를 두 손으로 꼭 잡았다. 정희야. 춘우는 바다를 보며 말했다. 나 여기 왔어. 우리 약속한 곳에. 50년 늦었지만. 바람이 대답했다. 춘우는 계속 말했다. 미안해. 그날 나만 왔었어. 너 기다렸는데 안 와서 나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 근데 이제는 알아. 너도 어쩔 수 없었을 거라는 거. 우리 둘 다 최선을 다했어. 파도가 철썩거렸다. 춘우는 쪽지를 펼쳐 들었다. 이 쪽지 50년 동안 간직했어. 내 글씨 볼 때마다 너 생각났어.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춘우는 눈물이 났다. 정희야,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춘우는 쪽지를 가슴에 안았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해가 더 기울었다. 노을이 지기 시작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바다도 붉게 물들었다. 아름다웠다. 춘우는 노을을 보며 생각했다. 정희도 지금 이 노을 보고 있을까? 어디선가 같은 하늘 아래. 춘우는 플랫폼 가장자리에 쪼그리고 앉았다. 쪽지를 플랫폼 틈에 조심스럽게 끼워 넣었다. 깊숙이 넣었다.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정희야, 이 쪽지 여기 두고 갈게. 우리 약속을 여기 묻어둘게. 이 역이 없어져도 이 쪽지는 여기 남을 거야. 우리 젊은 날의 증거로. 춘우는 일어섰다. 쪽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봤다. 플랫폼 틈 사이로 하얗게 보였다. 춘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있어. 우리 약속. 춘우는 플랫폼을 떠나 대합실로 돌아왔다. 캐리어를 챙겼다. 그리고 역을 나왔다. 밖에는 아까 그 아이가 엄마와 함께 서 있었다. 할아버지. 아이가 손을 흔들었다. 춘우도 손을 흔들어줬다. 안녕. 아이 엄마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춘우도 인사를 했다. 실례지만 어디 가세요? 엄마가 물었다. 숙소를 찾아야 하는데요. 이 근처에 민박집 하나 있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아, 정말요? 고맙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앞장섰다. 춘우는 캐리어를 끌고 따라갔다. 10분쯤 걸었을까? 바닷가 근처에 작은 집이 보였다. 여기에요. 우리 이모 집이에요.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엄마가 문을 두드렸다. 곧 중년 여자가 나왔다. 언니, 이분 묵으실 곳 찾으시대. 아, 그래요? 어서 오세요. 춘우는 민박집에 짐을 풀었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다. 창문을 열자 바다가 보였다. 춘우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봤다. 노을이 완전히 물들어 있었다.
하늘은 주황색이었고 바다는 금색이었다. 춘우는 주머니에서 아이가 준 조약돌을 꺼냈다. 손에 쥐고 바다를 봤다. 정희야,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갈게. 내일 아침에 다시 역에 가볼게. 혹시 내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춘우는 조약돌을 창가에 놓았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다. 피곤했다. 하루 종일 기차를 타고 걷고 생각했다. 눈이 감겼다. 잠들기 전 춘우는 중얼거렸다. 정희야, 꿈에 나와줘. 곧 깊은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 정희가 나타났다. 젊은 시절의 정희. 환하게 웃고 있었다. 춘우야, 왔구나. 응, 왔어. 너 기다렸어? 응, 기다렸어. 50년 동안. 미안해, 늦어서. 괜찮아. 이제 왔잖아.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그리고 함께 바다를 봤다. 노을이 지는 바다. 아름다웠다. 행복한 꿈이었다. 다음 날 아침 춘우는 새소리에 눈을 떴다.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바다 위로 붉은 태양이 솟아올랐다. 아름다웠다. 춘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다 바람이 들어왔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짠 냄새, 상쾌한 공기. 춘우는 미소를 지었다. 좋은 아침이었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다. 민박집 주인이 아침을 차려줬다. 잘 주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잤습니다. 다행이네요. 식사하세요. 간단한 아침이었다. 밥, 된장찌개, 김치, 구운 생선. 춘우는 맛있게 먹었다. 오늘은 어디 가세요? 주인이 물었다. 역에 다시 가보려고요. 아, 해안선역요? 네. 거기 곧 철거되잖아요.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려고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추억이 많으신가 봐요. 네. 젊었을 때 자주 왔었거든요. 그렇구나. 그럼 천천히 다녀오세요. 식사를 마치고 춘우는 민박집을 나섰다. 캐리어는 두고 갔다. 가볍게 산책하듯 걷기로 했다. 바닷길을 따라 걸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다. 파도 소리가 경쾌했다. 갈매기들이 날아다녔다. 춘우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50년 전과는 많이 달랐다. 새 건물들이 들어섰고 도로도 넓어졌다. 하지만 바다는 똑같았다. 변하지 않는 바다. 20분쯤 걸었을까? 해안선역이 보였다. 춘우는 역으로 들어갔다. 어제처럼 조용했다. 아무도 없었다. 춘우는 대합실을 지나 플랫폼으로 나갔다. 햇살이 플랫폼을 비추고 있었다. 춘우는 어제 쪽지를 끼워둔 곳으로 갔다. 플랫폼 틈을 들여다봤다. 쪽지가 그대로 있었다. 바람에 날아가지 않았다. 춘우는 안도했다. 잘 있었구나. 춘우는 플랫폼 끝으로 걸어갔다. 어제 앉았던 그 자리. 다시 플랫폼 가장자리에 앉았다. 다리를 밖으로 내밀고 앉아서 바다를 봤다. 파도가 철썩거렸다. 햇빛이 물결에 반짝였다. 춘우는 눈을 감았다. 파도 소리에 귀 기울였다. 철썩, 철썩. 끝없이 밀려왔다가 물러가는 파도. 그 소리를 들으며 춘우는 생각했다. 인생도 파도 같구나. 밀려왔다가 물러간다. 기쁨이 왔다가 슬픔이 온다. 만남이 있다가 이별이 있다. 하지만
파도는 다시 돌아온다. 춘호는 눈을 떴다. 그리고 기억 속으로 들어갔다. 1974년 여름. 정희와 처음 이곳에 왔던 날. 춘호야, 저기 봐. 게 있어. 정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바위 틈에 작은 개가 기어가고 있었다. 진짜네. 귀엽다. 사진 찍자. 저 개랑 같이. 두 사람은 바위로 내려갔다. 개 옆에서 쪼그리고 앉아 사진을 찍었다. 웃으며 찍었다. 그 사진이 아직도 상자 속에 있다. 춘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때가 좋았다. 아무 걱정 없이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했던 시절. 춘호는 계속 기억을 더듬었다. 1975년 가을. 시험에 떨어진 날. 춘호는 낙담해서 정희에게 전화했다. 정희야, 나 떨어졌어.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근데 나 자신이 없어. 춘호야. 정희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한 번 실패했다고 끝난 거 아니야.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그럴 수 있을까? 당연하지. 나 믿어. 너 할 수 있어. 정희의 격려 덕분에 춘호는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이듬해 대학에 합격했다. 정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춘호는 가슴이 먹먹했다. 고마워, 정희야. 너 덕분에 나 여기까지 왔어. 춘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다시 바다를 봤다.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춘호는 깨달았다. 바다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파도가 와도 다시 평온을 되찾는 것. 춘호는 일어섰다. 플랫폼을 천천히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과거를 밟는 것 같았다. 대합실로 돌아왔다. 벤치에 앉았다. 가만히 주변을 둘러봤다. 낡은 벽, 깨진 창문, 먼지 쌓인 바닥. 모든 게 세월의 흔적이었다. 하지만 춘호에게는 보물 같았다. 젊은 날의 기억이 깃든 곳이었으니까. 춘호는 상상했다. 만약 그때 정희가 왔다면 어땠을까? 1976년 4월 15일, 만약 정희가 나타났다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바다를 봤을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다. 미래에 대해, 꿈에 대해. 어쩌면 결혼 이야기도 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정희는 오지 않았고 춘호는 혼자 돌아갔다. 그리고 각자의 삶을 살았다. 춘호는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했다. 딸을 낳았다. 평범한 가장으로 살았다. 행복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정의가 있었다.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는 이름. 첫사랑. 춘호는 한숨을 쉬었다. 인생이란 게 이런 건가 보다. 완벽하게 끝나는 일은 없는 거야. 미완성인 채로 남는 거지.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미완성이라서 더 아름다운 것도 있으니까. 끝나지 않았기에 계속 기억되는 것도 있으니까. 춘호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밖으로 나가기로 했다. 바닷가를 좀 더 걸어보고 싶었다. 역을 나와 해변으로 향했다. 모래사장이 나타났다. 춘호는 신발을 벗고 모래 위를 걸었다. 부드러웠다. 발이 모래에 푹푹 빠졌다. 파도가 발치까지 밀려왔다. 차가웠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다. 춘호는 한참을 걸었다. 그러다 바위 하나를 발견했다. 큰 바위였다. 춘호는 바위에 올라가 앉았다.
바다를 바라봤다.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곳. 춘우는 그곳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다른 세상이 있을까? 정의가 있을까? 춘우는 웃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런 상상이 위로가 되었다. 한참을 앉아 있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다. 따뜻했다. 춘우는 바위에서 내려왔다. 다시 모래사장을 걸었다. 벤치 하나가 보였다. 해변을 바라보는 벤치. 춘우는 벤치에 앉았다. 옆에 누군가 남긴 메시지가 새겨져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곳에서 2023년. 춘우는 그 글씨를 보며 미소 지었다. 나도 50년 전에 그랬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곳에 왔었지. 춘우는 벤치에 기대 앉아 바다를 봤다. 파도가 계속 밀려왔다. 부서졌다가 다시 만들어졌다. 끝없이 반복되는 움직임. 춘우는 그 움직임을 보며 깨달았다. 부서져서 돌아오는 것. 그래서 다시 잔잔해지는 것. 그게 바다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게 삶의 모습이기도 했다. 아픔이 왔다가 간다. 기쁨이 왔다가 간다. 하지만 결국 평온으로 돌아온다. 춘우는 그 깨달음에 위로를 받았다. 나도 이제 평온해질 수 있을 거야. 정의에 대한 미련도 내려놓을 수 있을 거야. 아니, 내려놓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야. 정의는 내 인생의 일부였어.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 춘우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다. 민박집으로 돌아가는 길. 춘우는 작은 가게를 발견했다. 기념품 가게였다. 들어가 봤다. 조개 껍데기, 열쇠고리, 엽서 같은 것들이 있었다. 춘우는 엽서 한 장을 샀다. 바다 사진이 인쇄된 엽서. 가게를 나와 벤치에 앉았다. 펜을 꺼내 엽서에 글을 썼다. 정희에게. 나 오늘 해안선역에 갔어. 우리 약속한 그곳. 50년 만이야. 바다는 똑같더라. 파도도 갈매기도. 너만 없었어. 근데 괜찮아. 너 없어도 나 잘 살았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고 딸도 낳았어. 행복했어.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너를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평생 기억하며 살았어. 고마워, 정희야. 젊은 나를 함께 해줘서. 이제 나 돌아갈게. 내 삶으로. 너도 잘 살아. 어디에 있든. 춘우는 엽서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보낼 곳은 없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민박집으로 돌아왔다. 주인이 물었다. 다녀오셨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어떠셨어요? 춘우는 미소를 지었다. 좋았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다행이네요. 춘우는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다. 피곤했다. 하지만 개운했다. 뭔가 정리된 느낌이었다. 눈을 감았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소리. 춘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꿈을 꿨다. 이번엔 정의가 나오지 않았다. 그저 바다만 나왔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 평온한 바다. 춘우는 그 바다를 보며 걸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바다가 함께였으니까. 행복한 꿈이었다. 춘우는 오후 늦게 일어났다. 깊이 잠들었던 것 같다. 시계를 보니 4시였다. 창밖을 보니
해가 기울고 있었다. 춘호는 일어나 세수를 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한결 편해 보였다. 기분이 좋네.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다. 마지막으로 바닷가를 걷고 싶었다. 내일이면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민박집 주인에게 말했다. 좀 다녀올게요.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녁은 6시예요. 알겠습니다. 춘호는 바닷길을 따라 걸었다. 해안선 역 쪽으로 향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었다. 20분쯤 걸어 역에 도착했다. 역 앞에서 춘호는 멈춰 섰다. 누군가 서 있었다. 여자였다. 흰 스카프를 두른 여자. 뒷모습이었지만 춘호는 순간 숨이 멎었다. 설마. 여자는 역사를 바라보고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춘호는 천천히 다가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몇 걸음 더 다가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혹시 정혜 씨? 여자가 천천히 돌아봤다. 순간 모든 소리가 멎었다. 바람 소리도, 파도 소리도, 갈매기 소리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다. 윤정이었다. 72세가 된 정이. 주름이 생기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같은 불빛을 품고 있었다. 정희도 춘호를 보며 입을 벌렸다. 춘호 씨? 목소리도 똑같았다. 조금 쉰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정희의 목소리였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저 서로를 바라봤다. 50년 만의 재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춘호가 먼저 웃었다. 어색하게 하지만 따뜻하게. 자네도 철거 소식 보고. 정희도 웃었다. 눈가에 주름이 잡혔다. 응.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왔어. 나도. 침묵이 흘렀다. 어색한 침묵. 하지만 불편하지는 않았다. 정희가 먼저 말했다. 앉을까? 저기 벤치 있어. 그래. 두 사람은 역 앞 벤치로 갔다. 나란히 앉았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역사를 바라봤다. 낡은 역사. 곧 사라질 역사. 춘호가 입을 열었다. 언제 왔어? 오늘 아침에. 자네는? 어제. 여기서 잤어? 응. 민박집에서. 그랬구나. 다시 침묵. 정희가 말을 이었다. 춘호야. 50년 만이네. 그러게. 많이 늙었지? 춘호는 정희를 봤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아니, 여전히 예뻐. 정희가 웃었다. 거짓말. 진짜야.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나 거울 봐. 완전 할머니야. 나도 할아버지야. 두 사람은 웃었다. 어색함이 조금 풀렸다. 춘호가 물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정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그냥 살았어. 열심히. 결혼했어? 응. 했어. 춘호의 가슴이 뜨끔했다. 하지만 예상했던 일이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갔어. 아, 그랬구나. 미안해. 괜찮아. 좋은 사람이었어. 정희가 춘호를 봤다. 자네는? 나도 결혼했어. 3년 전에 아내가 세상 떠났어. 그랬구나. 딸이 하나 있어. 자랑스럽겠다. 응. 좋은 애야.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아들 둘이야. 다 장성했어. 잘 됐네. 두 사람은 각자의 삶을 간단히 이야기했다. 결혼, 아이들, 직장, 노년. 평범한 삶들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삶. 하지만 각자 최선을 다해 산 삶. 한참 후 춘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희야. 응? 그때 왜 안 왔어? 1976년 봄에 정희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다. 못 간 거야. 안 간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어? 정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때 집안이 갑자기 꼬였어. 어떻게? 아버지 사업이 망했어. 하루아침에. 춘호는 듣고 있었다. 빚더미에 앉으셨어. 엄청난 빚.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나 결정을 내려야 했어. 무슨 결정? 채권자 아들과 결혼하기로 했어. 춘호는 숨이 막혔다. 뭐라고? 가족을 살리려고. 빚을 갚으려고. 정희는 눈물을 닦았다. 그 사람이 조건을 걸었어. 나랑 결혼하면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그래서 결혼한 거야? 응. 춘호는 할 말을 잃었다. 나한테 말했어야지. 어떻게 말해? 자네가 날 말렸을 게 뻔했잖아. 당연하지. 춘호의 목소리가 커졌다. 우리 둘이 같이 방법을 찾았어야지.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없었어. 다른 방법은. 그래도 춘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정희가 말을 이었다. 미안해, 춘호야. 그냥 사라져서, 약속도 못 지켜서, 자네 얼마나 기다렸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 춘호는 눈물이 났다. 나 일주일 동안 매일 왔었어. 여기. 알아. 미안해. 왜 연락이라도 안 했어. 편지라도 할 수 없었어. 그 사람이 막았어. 정희도 울었다. 나도 힘들었어. 자네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이랑 사는 게.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50년 동안 삼켜왔던 눈물. 이제야 흘리는 눈물. 한참 후 춘호가 말했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었어?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처음엔 강제였지만 나중엔 정이 들었어. 나한테 잘해줬어. 아이들한테도. 다행이다. 춘호는 진심이었다. 자네가 불행했으면 어쩌나 평생 걱정했어. 정희가 춘호를 봤다. 자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어. 나 이해해줬어. 뭘? 내 마음속에 자네가 있다는 거. 정희는 놀랐다. 말했어?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미안해. 아니야. 아내한테도 진심이었어. 정말로 사랑했어. 그럼 됐어. 두 사람은 서로를 봤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춘호가 말했다. 정희야, 우리 누구도 배신한 게 아니야. 응? 각자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최선을 다한 거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린 둘 다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괜찮아. 후회는 없어. 춘호는 정희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 하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고마워, 정희야. 뭐가? 내 기억 속에서 늘 좋은 사람이라서. 정희도 춘호의 손을 꼭 잡았다. 나도 고마워. 평생 날 기억해줘서.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바다를 봤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노을이 지기 시작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아름다웠다. 춘호가 말했다. 우리가 바다 냄새를 잊지 말자고 했지? 응, 기억해. 나 잊지 않았어. 한 번도. 정희가 웃었다. 나도. 잊고 싶어도 배어나더라. 두 사람은 웃었다. 그리고 함께 바다를 봤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 철썩, 철썩. 끝없이. 정희가 말했다. 춘호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뭘? 이 기억을, 이 만남을. 춘호는 생각했다. 간직하면 되지. 마음속에. 그래도 될까? 응, 그걸로 충분해.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린 만났어. 50년 만에.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야. 응. 두 사람은 손을 놓지 않았다. 그저 함께 앉아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다. 50년의 공백이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해가 완전히 기울었다. 노을이 절정에 달했다. 하늘 전체가 불타는 것 같았다. 춘호는 중얼거렸다. 아름답다. 정희도 중얼거렸다. 정말. 두 사람은 노을을 보며 미소 지었다. 행복했다.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랐다. 하지만 해는 계속 졌다. 어둠이 찾아오고 있었다. 정희가 일어섰다. 나 이제 가봐야 해. 어디로? 민박집. 오늘 밤 자고 내일 돌아가. 나도 그래. 그럼 내일 아침에 다시 볼까? 춘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여기서 만나자. 아침 9시에. 알았어. 정희는 가방을 들었다. 떠나려다 멈췄다. 그리고 춘호를 안았다. 고마워, 춘호야. 춘호도 정희를 안았다. 나도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그리고 헤어졌다. 정희는 손을 흔들며 걸어갔다. 춘호도 손을 흔들어줬다. 정희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춘호는 혼자 남았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가슴이 따뜻했다. 춘호는 하늘을 봤다. 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마워. 춘호는 중얼거렸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다. 정희에게, 하늘에게, 운명에게, 모두에게였다. 춘호는 민박집으로 돌아갔다. 가벼운 발걸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춘호는 일찍 일어났다. 새벽 6시였다. 잠을 설쳤다. 계속 정의 생각을 했다. 정말 꿈이 아니었을까? 어제 일이 믿기지 않았다. 50년 만에 정희를 만났다니. 춘호는 일어나 씻었다. 거울을 보며 옷을 골랐다. 깨끗한 셔츠를 입었다. 회색 바지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입었다. 아침을 먹고 민박집을 나섰다. 시계를 보니 8시였다. 약속 시간까지 1시간 남았다. 천천히 걸어도 충분했다. 바닷길을 따라 걸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다. 바다는 잔잔했다. 파도 소리가 경쾌했다. 춘호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다. 오늘은 뭘 이야기할까? 어제는 놀라움과 반가움에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했다. 오늘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해안선역에 도착했다. 시계를 보니 8시 반이었다. 아직 시간이 있었다. 춘호는 역 앞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바다를 보며 기다렸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8시 45분, 8시 50분. 춘우는 조금 불안해졌다. 혹시 안 오는 건 아니겠지? 어제가 마지막이었던 건 아니겠지? 9시가 되었다. 춘우는 계속 길을 바라봤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걸어왔다. 흰 스카프를 두른 여자. 정이었다. 춘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왔구나. 정이가 가까이 왔다. 미안, 조금 늦었지? 아니야. 괜찮아. 정이는 춘우 옆에 앉았다. 잘 잤어? 응. 자네는? 나도.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다. 어제보다 덜 어색했다. 춘우가 말했다. 바다 좀 걸을까? 좋아. 두 사람은 일어나 해변으로 향했다. 모래사장이 나타났다. 함께 걸었다. 나란히. 한참을 말없이 걸었다. 그저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정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춘우야. 응? 어제 말 못한 게 있어. 뭔데? 정이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그날 못 온 건 정말 미안해. 괜찮아. 어쩔 수 없었잖아. 아니야. 미안한 건 미안한 거야.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자네가 얼마나 기다렸을지, 얼마나 실망했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져. 춘우는 멈춰섰다. 정희를 마주봤다. 정희야, 그만해. 응? 자책하지 마. 넌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아니야. 넌 가족을 지킨 거야. 그게 잘못이야? 정희는 눈물을 닦았다. 근데 그 때문에 자네를 잃었잖아. 춘우는 고개를 저었다. 잃은 게 아니야. 우린 각자 다른 길을 간 거야. 그게 잃은 거잖아. 아니야. 춘우는 정희의 손을 잡았다. 우린 서로를 기억하며 살았어. 그게 잃은 거야?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니야. 맞아. 우린 한 번도 잃은 적 없어. 춘우는 정희를 안았다. 고마워, 정희야. 뭐가? 내가 내 기억 속에서 늘 좋은 사람이라서. 나도. 정희도 춘우를 안았다. 나도 고마워. 자네도 내 기억 속에서 늘 좋은 사람이었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파도가 발치까지 밀려왔다. 차가운 물이 발을 적셨다. 하지만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안고 있었다. 한참 후 두 사람은 헤어졌다. 눈물을 닦고 다시 걸었다. 정희가 말했다. 춘우야, 있잖아. 응? 나 그동안 자주 생각했어. 만약 그날 갔더라면 어땠을까? 나도. 우리 결혼했을까? 춘우는 웃었다. 아마도. 아이도 낳고? 그랬겠지. 정희도 웃었다. 어떤 삶이었을까? 좋았을 거야. 그럴까? 응. 자네랑이면 뭐든 좋았을 거야.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두 사람은 계속 걸었다. 춘우가 말했다. 근데 있잖아, 정희야. 응? 지금 이 삶도 나쁘지 않았어. 정희는 춘우를 봤다. 정말? 응. 좋은 아내 만났고, 딸도 낳았고, 행복했어. 진심으로. 정희는 미소를 지었다. 나도 그래. 남편 좋은 사람이었어. 아들들도 잘 컸고, 후회는 없어. 춘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어. 우린 둘 다 잘 살았어. 맞아. 두 사람은 바위 하나를 발견했다.
어제 춘호가 앉았던 그 바위. 함께 올라가 앉았다. 바다를 바라봤다. 잔잔한 바다. 햇빛이 수면에 반짝였다. 정희가 말했다. 춘호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뭘? 헤어진 후에 말이야. 춘호는 생각했다. 연락하고 지낼까?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아닌 것 같아. 왜? 우리 각자 삶이 있잖아. 가족도 있고. 그렇긴 하지. 정희는 바다를 보며 말했다. 나 생각엔 이번이 마지막이면 좋겠어. 춘호는 놀랐다. 마지막? 응. 아름답게 끝내는 거야. 여기서 춘호는 침묵했다. 정희의 말이 맞았다. 계속 만나면 복잡해질 것이다. 각자의 삶이 있는데. 춘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자네 말이 맞아. 섭섭하지 않아? 섭섭하지. 당연히. 춘호는 정희를 봤다. 근데 괜찮아. 우린 만났잖아. 50년 만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정희는 눈물을 닦았다. 고마워, 춘호야. 이해해줘서. 나도 고마워. 두 사람은 바위에서 내려왔다. 다시 걸었다. 해안선 역 쪽으로. 천천히. 마지막 시간을 아끼듯이. 역 앞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춘호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어제 산 엽서였다. 이거 자네 줄게. 뭐야? 정희는 엽서를 받았다. 바다 사진이 인쇄된 엽서. 뒤를 보니 글씨가 있었다. 춘호가 쓴 글. 정희는 읽었다. 읽으며 눈물이 났다. 춘호야. 마음이야. 받아줘. 고마워. 정희도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상자였다. 나도 줄 게 있어. 뭔데? 열어봐. 춘호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 목걸이가 있었다. 작은 조개 껍데기로 만든 목걸이. 이게 우리 처음 여기 왔을 때 기억나? 춘호는 기억했다. 1974년 여름. 정희가 조개 껍데기를 주워 목걸이를 만들었었다. 내가 만든 거야? 응. 그때 만들어서 평생 간직했어. 자네 주려고. 춘호는 목걸이를 꺼내 목에 걸었다. 고마워. 어울려? 응. 완벽해. 두 사람은 웃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정희가 말했다. 춘호야, 우리 행복했지? 응. 행복했어. 지금도? 응. 지금도. 정희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됐어. 춘호는 정희의 손을 잡았다. 정희야, 다음 생에도 만나자. 응. 다음 생에도 우리 친구하자. 정희는 눈물을 닦았다. 바보야. 다음 생은 없어. 있을지도 몰라. 그럼 그때도 만나줄래? 당연하지. 춘호는 웃었다. 그때는 약속 꼭 지킬게. 나도.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따뜻했다. 50년 전처럼. 시간이 흘렀다. 정희가 시계를 봤다. 나 이제 가봐야 해. 기차 시간? 응. 11시 기차. 나도 비슷해. 그럼 같이 갈까? 춘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 여기 좀 더 있을게. 그래. 응. 천천히 갈게.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정희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춘호도 일어섰다. 두 사람은 마주 섰다. 정희가 먼저 말했다. 춘호야, 행복해. 자네도. 우리 잘 살았어. 그치? 응, 잘 살았어. 정희는 춘호를 안았다. 마지막 포옹. 사랑했어, 춘호야. 춘호도 정희를 안았다. 나도. 평생.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헤어졌다. 정희는 손을 흔들며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춘호도 손을 흔들었다. 정희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사라졌다. 춘호는 혼자 남았다. 벤치에 다시 앉았다. 가슴이 먹먹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만났고, 이야기했고, 화해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춘호는 목에 건 목걸이를 만졌다. 조개 껍데기 목걸이. 정희가 준 마지막 선물. 고마워, 정희야. 춘호는 중얼거렸다. 잘 가. 그리고 행복해.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춘호는 일어섰다. 역사 안으로 들어갔다. 플랫폼으로 나갔다. 어제 쪽지를 끼워둔 곳으로 갔다. 플랫폼 틈을 들여다봤다. 쪽지가 그대로 있었다. 춘호는 쪽지를 꺼내지 않았다. 그대로 두기로 했다. 여기 남아있어. 우리 약속? 춘호는 플랫폼 끝으로 걸어갔다. 바다를 마지막으로 봤다. 파란 바다. 변하지 않는 바다. 춘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바다 냄새. 평생 잊지 못할 냄새. 잘 있어, 바다야. 그리고 이 역도. 고마웠어. 춘호는 역을 떠났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보고 걸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춘호는 송림역으로 걸어갔다. 30분쯤 걸렸다. 천천히 걸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이 길을 걷고 싶었다. 바다를 옆에 두고 바람을 맞으며 역에 도착했다. 매표소에서 표를 샀다. 서울 가는 표 주세요. 네, 한 장이요? 네. 표를 받아 대합실로 갔다.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사람들이 오고 갔다. 여행객들, 학생들, 직장인들. 모두 각자의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다. 춘호도 마찬가지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 정확히는 남은 삶으로 돌아가는 것. 안내방송이 나왔다. 승객 여러분, 서울행 열차가 곧 들어옵니다. 춘호는 일어섰다. 플랫폼으로 나갔다. 기차가 들어오고 있었다. 긴 기차. 춘호는 기차에 올라탔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가방을 선반에 올렸다. 기차가 출발했다.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춘호는 창밖을 봤다. 송림역이 멀어졌다. 그리고 바다가 보였다. 마지막 바다. 춘호는 손을 들어 작별 인사를 했다. 안녕, 바다야. 안녕, 정희야. 기차는 계속 달렸다. 바다가 점점 멀어졌다. 그리고 사라졌다. 이제 산과 들만 보였다. 춘호는 목에 건 목걸이를 만졌다. 조개 껍데기 목걸이. 정희가 준 선물. 평생 간직할 선물. 춘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딸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바다에 다녀왔다. 아빠 잘했다 해줄래? 곧 답장이 왔다. 잘하셨어요, 아빠. 다음엔 저도 같이 가요. 춘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다음엔 같이 가자. 고마워.
춘우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창밖을 봤다. 논밭이 지나갔다. 작은 마을들이 지나갔다. 기차는 계속 달렸다. 집으로, 일상으로. 춘우는 눈을 감았다. 피곤했다. 하지만 개운했다. 뭔가 정리된 느낌. 마음이 가벼웠다. 50년 동안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잠이 들었다. 꿈을 꿨다. 젊은 춘우와 정희가 나왔다. 둘이 기차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춘우야, 우리 평생 친구하자. 응, 약속? 잊지 마. 아니죠. 절대.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웃었다. 행복한 모습이었다. 그 모습이 점점 희미해졌다. 그리고 사라졌다. 하지만 춘우는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꿈에서 깼다. 기차가 서울에 도착하고 있었다. 안내방송이 나왔다. 곧 서울역에 도착합니다. 춘우는 가방을 내렸다. 기차에서 내렸다. 서울역은 사람들로 붐볐다. 춘우는 사람들 사이를 걸었다.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1시간 후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다녀왔습니다. 아무도 없었다. 당연했다. 춘우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집은 조용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춘우는 목걸이를 벗어 손에 쥐었다. 조개 껍데기 목걸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예뻤다. 춘우는 목걸이를 거실 벽에 걸었다. 순이의 영정사진 옆에 여보 다녀왔어. 춘우는 사진에 말을 걸었다. 정이 만났어. 50년 만에. 이야기 많이 했어. 그리고 화해했어. 이제 마음이 편해. 춘우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고마워, 여보. 이해해줘서. 당신이 최고였어. 진심이야. 저녁 때가 되었다. 춘우는 간단히 저녁을 먹었다. 라면 한 그릇.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거실 창가에 섰다. 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춘우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시원한 저녁 바람. 춘우는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다. 나 잘 살았나? 후회는 없나? 대답은 명확했다. 잘 살았어. 후회 없어. 춘우는 미소를 지었다. 현관벨이 울렸다. 누구지? 문을 열었다. 이웃 순자 할머니였다. 춘우 씨, 다녀오셨어요? 네, 오늘 왔어요. 어떠셨어요? 춘우는 활짝 웃었다.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얼굴 보니 알겠네요. 화나시네요. 덕분입니다, 할머니. 등 떠밀어 주셔서. 순자는 웃었다. 사람은 말이에요. 한 번쯤은 자기 마음 따라 살아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덜하거든요. 맞아요. 진짜 그래요. 순자는 반찬통을 건넸다. 이거 드세요. 김치 또 담갔어요. 감사합니다. 순자는 돌아갔다. 춘우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하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춘우는 계속 생각했다. 정의를, 바다를, 약속을, 모두 소중한 기억이었다. 평생 간직할 기억. 밤이 되었다. 춘우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다. 고마워, 정희야. 만나줘서, 그리고 용서해줘서.
나도 용서했어. 우리 이제 평화롭게 살자. 각자 남은 시간을. 춘우는 눈을 감았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다. 꿈을 꾸지 않았다. 그저 깊고 평온한 잠. 다음 날 아침. 춘우는 상쾌하게 일어났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다. 아침을 먹고 산책을 나갔다. 동네 공원으로 갔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봤다. 운동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사람들, 아이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춘우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하지만 과거를 잊지도 않고, 춘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펜을 들고 한 줄을 적었다. 늦어서 더 정확해진 선택. 늦게라서 더 따뜻해진 인사. 춘우는 수첩을 덮었다. 그리고 하늘을 봤다. 맑은 하늘. 구름 한 점 없었다. 좋은 날이네. 춘우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일어나 다시 걸었다. 공원을 한 바퀴 돌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춘우는 꽃집을 발견했다. 들어가 꽃 한 다발을 샀다. 집에 돌아와 꽃을 화병에 꽂았다. 거실 테이블에 놓았다. 예뻤다. 춘우는 꽃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새로 시작하자. 남은 시간 잘 살자. 그날 오후 서연이 전화했다. 아빠, 주말에 갈게요. 그래, 오너라. 밥 해드릴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빠 손맛이 제일 좋아. 서연이 웃었다. 알겠어요. 그럼 찌개 끓여드릴게요. 고마워, 서연아. 아빠 여행 다녀오시고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네.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어요. 춘우는 웃었다. 응. 아빠 마음 정리 잘했어. 다행이에요. 이번 주말에 자세히 얘기해 줄게. 기대할게요, 아빠. 전화를 끊고 춘우는 생각했다. 서연에게 뭐라고 말하지? 정의 이야기를 해줄까? 아니면 그냥 좋은 여행이었다고만 할까? 춘우는 결정했다. 솔직하게 말하기로. 딸이라면 이해해 줄 것이다. 저녁이 되었다. 춘우는 목걸이를 다시 목에 걸었다. 거울을 봤다. 조개 껍데기 목걸이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예쁘네. 춘우는 중얼거렸다. 창밖을 봤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은 하늘. 아름다웠다. 춘우는 창가에 섰다.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다. 정희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집에 잘 도착했을까? 행복할까? 춘우는 미소를 지었다. 분명 행복할 거야. 우리 둘 다 행복하게 살자. 그게 서로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밤이 되었다. 춘우는 다시 침대에 누웠다. 편안했다. 마음이 평온했다. 잘자, 정희야. 어디에 있든 행복해. 춘우는 눈을 감았다. 깊은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 바다가 나타났다. 잔잔한 바다. 햇빛이 수면에 반짝였다. 아름다웠다. 평화로웠다. 그리고 그 평화가 춘우를 감쌌다. 따뜻하게, 영원히. 여러분, 잊혀진 약속의 장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72세 춘우와 윤정희. 5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젊은 날 사랑했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두 사람. 각자의 삶을 살았지만 서로를 잊지 못했던 두 사람. 그리고 마침내 폐역이 철거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나 화해한 두 사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늦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관계가 완결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춘호와 정희는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미완성이라서 더 아름다운 것도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기에 계속 기억되는 것도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셋째, 과거와 화해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춘호는 50년 동안 정의를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늘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그는 정의와 그리고 자기 자신과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평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화해하지 못한 과거가 있나요? 용기를 내보세요. 마주해 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넷째, 첫사랑과 배우자, 사랑은 대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춘호는 정의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순이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두 사랑은 다른 형태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만 담을 수 있는 작은 그릇이 아닙니다. 여러 사랑을 담을 수 있는 넓은 바다입니다. 다섯째, 기억하는 것의 힘입니다. 정희는 말했습니다. 평생 날 기억해줘서 고마워. 춘호도 답했습니다.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기억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살려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살아있는 것입니다. 해안선 폐역은 철거되었을 것입니다. 플랫폼도 대합실도 그 모든 것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춘호와 정희의 기억 속에서 그곳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플랫폼 틈에 끼워둔 쪽지처럼 그들의 약속도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기억은 장소에 갇혀 있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장소가 사라지는 순간 기억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장소가 있나요? 잊을 수 없는 장소, 누군가와 약속했던 장소, 그곳이 사라지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테니까요. 춘호는 목에 조개껍데기 목걸이를 걸고 살아갈 것입니다. 정희도 어딘가에서 엽서를 보며 미소 지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만났고 이야기했고 화해했으니까요. 이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평온하게 살면 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하지만 과거를 잊지도 않고 그렇게 균형을 잡고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공술의 인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소중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늦어도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해안선역을 찾아가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